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이 양력으로 2015년 2월 4일이죠. 새해를 시작하는 시점을 옛날 우리 동양에서는 입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입춘날부터 새로운 기운이 시작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리라고 하는 사람의 운명, 삶의 내용, 또 우주 운행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입춘을 시작으로 새롭게 펼쳐진다 하는 사상이죠. 이것이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새해의 시작을 입춘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또 서양에서는 태양이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다. 그래서 동지라는 말이 있죠. 동지는 밤이 가장 긴 날이면서 동시에 낮이 길어지는 새 출발하는 그런 날을 동지로 삼습니다. 동지를 또 새해의 시작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옛날 전통적인 새해 시작은 음력설이었죠. 음력으로 1월 1일이 또 새해의 출발로 보는 일이 있었고, 또 요즘은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양력 1월 1일을 또 신년 새해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여러 가지 일정이나 또 그 날짜를 통일하는 것은 요즘은 양력이죠. 그런데 동양에서는 입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입춘날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계산도 하고 또 시절을 서로 통일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온 그 세월이 아주 길었죠. 오늘 입춘은 24절기 중의 첫째 절기입니다. 24절기 중의 둘째는 뭐죠? 둘째는 우수입니다. 셋째는 경칩, 또 경칩 다음에 춘분 다음에 청명, 고구,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 소만, 망종. 또 누가 지금 말씀하셨어요? 상봉어 버설님. 소망, 망종, 하지. 소서, 대소. 네. 그 다음에 가을이 시작되는 날을 입추, 처서, 백로. 다음이 저거예요. 추분이 네. 우리 상공어 보시면 옛날에 이미 다 학위를 다 이제 따시고, 요즘 박사들보다 더 박학다시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요즘 박사들인 건 모릅니다. 그죠? 추분, 한로, 상강, 입동, 소설, 대설, 동지, 소한, 대한. 대한이 마지막 절기죠. 바로 직전이 대한이었습니다. 입추는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이 시황경 315호에 왔을 때를 입춘, 입기일로 해서 입춘 기간을 오늘부터 15일을 삼습니다. 그래서 15일 가운데 첫 번째 5일은 동풍이 불어와서 언 땅을 녹인다. 그럽니다. 이제 바람이 이제는 그렇게 매섭지 않고 봄바람이 지금부터 불기 시작한다는 설명이죠. 또 그 다음 5일째는 동면하던 겨울잠을 자던 벌레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하고, 또 세 번째 5일
오늘부터 이제 보름까지죠. 물고기가 얼음 밑을 돌아다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절기가 결정된다. 그래서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상궁아 박사님. 네. 밭에 씨앗을 뿌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가을에도 뿌리고 겨울에도 뿌리고 요즘은 이제 비닐하우스에서는 이제 사철 다 뿌립니다. 그죠? 네. 뭐 하여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설명대로만 읽겠습니다. 88야 88일째 되는 날이다. 또 태풍이 오는 시기가 210일째 220일째 태풍이 온다. 이렇게 입춘을 기준으로 옛날에는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 입춘 시간이 2015년 오늘 2월 4일 입춘 시간이 12시 58분입니다. 진정한 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입춘 절식을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입춘 절식은 입춘일에는 입춘 절식이 햇나물 무침이랍니다. 햇나물 무침 이름을 매울 신자를 써서 오신반이다 그럽니다. 오신반. 이 수도권에서 옛날에는 눈 밑에서 운파, 맷갓, 승금초라는 햇나물을 캐서 왕실의 진상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궁중에서는 겨자와 함께 무치는 생채요리인 오신반을 장만해서 수라상에 올렸다. 이것을 본보기로 민간에서도 입춘일에는 눈 밑에서 돋아난 햇나물을 뜯어다 묻혀서 입춘절식으로 먹는 풍속이 생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4년이 쌍춘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쌍춘년. 쌍춘년이 뭔지 아시죠? 입춘이 2번 들었다는 말입니다. 오늘이 음력으로는 12월 16일이죠. 또 음력으로 정월에 입춘이 2월 4일에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음력으로 치면 입춘이 2번 들었기 때문에 쌍춘년이다. 그래서 쌍춘년에는 결혼하기 좋은 해다 그러죠. 그래서 올해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과 관련돼서 또 2014년에는 윤달이 돼가지고 또 윤달은 또 피한다는 것 때문에 갑자기 윤달이 지난 그 다음날 예식장이 많이 붐볐다 하는 그런 뒷이야기들도 있죠. 자, 입춘날에는 입춘첩을 써서 붙입니다. 그죠? 입춘첩. 입춘첩을 우리 덕양선언에서는 입춘첩이 이렇습니다. 입춘첩. 입춘대길이죠. 입춘대길인데 좀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죠. 입춘대길. 입춘대길 이렇게 입춘첩을 직접 썼습니다. 이것을 입춘첩으로 붙이시고요. 이 입춘첩의 의미는 입춘대길과 더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글귀가 이제 4구절인데 첫째는 만복함지입니다. 만복함지. 이 입춘대길, 입춘첩을 이제 붙인 이 간에는, 이 집에는 1년 내내 만복이 이른다는 뜻입니다. 만복이. 만복은 가지가지 모든 복이 이 집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꼭 붙이셔야 되겠죠, 그죠? 만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건양다경입니다. 건양다경은 새우를 건 볕 양자를 씁니다. 마늘다 경사경 이렇게 해서 건양다경은 밝음을 세워서 경사가 많도록 한다 하는 뜻인데 이 밝은 집안 가운데 경사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마음이 밝을 때 그 마음의
밝은 그 내용물 그대로 밝은 일이 많이 생겨난다 하는 뜻인데, 또 다른 의미는 이 건양이라는 말은 조선시대 때 처음 쓴 연호라는 설이 있어요. 고종 33년부터 대한제국 수립 직전까지 쓴 연호가 바로 건양이다. 그래서 이 나라의 경사가 이어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나라의 경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지난해는 나라에 흉사가 계속 일어나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또 심려를 많이 썼던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사가 이어진다. 이 나라를 위한 추구문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대목은 이제 부모 천년수입니다. 부모님이 천년수, 부모님이 연세가 1000세까지 사신다는 말입니다. 수명장관하신다 하는 추구문이죠. 그래서 이 입춘대기를 붙이고 이것을 볼 때마다 그렇게 발언을 하면 되겠죠. 부모님이 무병장수하시기를 발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손만대연입니다. 자손은 이제 대대손손이죠.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지라. 이런 축원문이 여기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입춘첩입니다. 오늘 입춘불공을 정성을 올리고 입춘첩을 붙이면서 한 해 동안 만복이 이루고 또 나라의 경사가 이어지고 부모님은 천년수하시고 자손은 대대로 영화를 누리게 된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확정을 지읍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삼재소멸불공을 올리는 날입니다. 삼재는 우리의 이 삶이 동양에서는 시간을 12시간으로 나누잖아요. 또 해도 12해로 나눕니다. 자축이 묘진성음이 신유술해 이렇게 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해가지고 10간과 12지를 조합해서 60년을 1주기로 삼죠. 그래서 갑자부터 개해까지가 바로 1주기입니다. 우리 생애의 한 주기를 6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올해가 바로 을미년인데 을미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올해가 회갑입니다. 그죠?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서양에서는 시간을 이제 직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뻗어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동양에서는 돌고 도는 순환하는 것으로 봅니다. 시간은 돌고 돕니다. 오늘 입춘일을 시작으로 해서 봄이 되면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겨울이 깊었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더 매서운 추위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새봄이 다가온다는 그런 사고를 동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60갑자 중에 이제 올해가 바로 을미년인데 을미년은 해묘미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는 돼지고 묘는 토끼죠. 미는 양입니다. 이 해묘미에 해당되는 분들은 사오미년에 바로 삼재가 들어온다. 그런데 이것이 9년 만에 들어오는 겁니다. 9년 만에. 그래서 해묘미뿐만이 아니고 사유축, 인호술, 신자진 이런 삼합이라고 하는 그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 띠들은 9년마다 삼재가 들어오는데 그 말은 9년 동안에 우리가 생각으로, 말로, 행으로 업을 짓게 되면 그러니까 생각으로 선업을 짓고 또 말로 선업을 짓고 행으로 선업을 짓게 되면 그 업이 처음에는 마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상태에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점점 물질화 되기 시작해가지고 삶으로 경험으로 물질 현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교에서는 업을 지으면 그 과보를 받는다 그러죠. 업보라고 하죠.
그 업을 그래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다라는 뜻은 자업자득 혹은 자작자수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9년 동안에 생각과 말과 행으로 선업을 많이 지은 분들은 선행을 많이 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남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삶을 산 분들은 이 해묘미는 사오미년에 집중적으로 그 과보를 받아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해묘미 가운데 3년 동안 좋은 일 많이 생긴 분들이 있죠. 해묘미들 어떻습니까? 좋은 일 많이 생겼습니까? 이때 부동산 취득도 하고 또 수험생이 합격도 하고 또 미혼 남녀가 좋은 분 만나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된 셈입니까? 삼재인데, 그런데 이 삼재는 우리들이 삼재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선업을 지어가지고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은 중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좋은 일이니까 뭐 복을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다만 알게 모르게 생각과 말과 행으로 9년 동안에 생명을 해치거나 또 손해를 끼치거나 이렇게 했다면 3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안 좋은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건강이나 환경에 재앙을 입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 3년 3재 기간 동안에는 이러한 재앙을 겪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알게 모르게 9년 동안에 악업을 지은 이상으로 3년 동안에는 지성심으로 오히려 복을 짓는 기간으로 삼자 하는 것이 바로 삼재사상입니다. 그래서 해묘미들은 이 3년 동안에 좀 갑자기 많이 아프거나 또 경제적인 손실을 겪거나 사고가 나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 그러한 것들이 물질 현상으로 환경으로 나타나면서 사라지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마치 하늘에서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다가 소나기가 내리고 나면 하늘에 잔뜩 끼어 있던 먹구름이 소나기가 내리는 것으로 깨끗하게 소멸되어 버리죠. 그래서 푸른 하늘이 드러나고 밝은 햇살이 다시 비추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미 2015년 한 해를 포함해서 3년 동안 안 좋은 일을 겪으신 분들은 과거에 알게 모르게 지어서 재앙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미 안 좋은 일들은 지나갔다. 오늘 입춘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또 새로운 기운이 형성된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삼재의 종류는 먼저 도병재를 이야기합니다. 도병재. 도병재는 연장이나 무기로 입는 재난입니다. 나라에 서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집안과 집안 사이에 서로 송사 문제가 벌어지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포함되죠. 두 번째는 역려제는 질병역자를 씁니다. 전염병에 걸린다 그럽니다. 전염병이 돌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몸 아픈 일이 생겨나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기근제는 굶주리는 재난입니다. 나라에 가뭄, 홍수로 인해서 흉년이 들고 또 개인적으로도 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년 주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 3년 동안에 도병제, 역류제, 기근제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고 도병제가 가까이 다가온 분들은 마음에 화를 버려야 되겠죠. 자비심으로 돌려야 됩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역류제는 질병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또 기근제는 뭐 투자라든가 이런
재산의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루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삼재는 수재, 화재, 풍재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불의 재난이죠. 불의 재난. 특히 이제 갑오년과 을미년에도 이제 미중 정화가 있죠. 지장간이라고 하는 공부하신 분은 아시죠. 미중에 정화라는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은 목과 토금 중에 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불씨가 미중에 지장간에 도사리고 있는 형국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오년과 마찬가지로 이 화재에 해당되는 그 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갑오년에는 여러 가지 폭발 사고라든가 대형 이 재난이 많이 일어났죠. 그 해가 또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을미년에도 각별하게 우리가 집안에서도 불조심해야 되고 또 뭐 사업체나 또 나라에도 그런 안전관리를 제대로 잘 해야 하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풍재는 바람의 재난입니다. 바람의 재난. 바람의 재난은 뭐 태풍에 해당되는 것. 개인적으로는 바람이 쌩쌩 부는 것이 언제입니까? 과속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 운행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재입니다. 수재는 물의 재난이죠. 물 조심하라는 겁니다. 수영도 조심해야 되고 여름에 해수욕가 가지고 좀 한 장 걸치신 분들은 물에 안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 도깨비나 망냥들이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삼재 기간 중에는 괜히 그냥 친구들이나 같이 간 사람들한테 내가 아주 용감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지고 한번 뛰어들었다가는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수재, 화재, 풍재에 해당됩니다. 9년 주기로 들어온 이 삼재는 3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그 첫 해가 입삼재, 우리말로는 들삼재입니다. 또 둘째 해가 눌삼재, 묵삼재, 또 한자로는 제삼재라고 하고 2015년에 해당되는 날삼재는 출삼재죠. 출삼재에 해당됩니다. 그 재난의 정도가 첫 해가 가장 무서운 것에 속하고 재난의 정도가 점점 희박해진다는 설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문화재사전에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살펴보면 첫째는 매사를 조심하는 방법이다. 그럽니다. 화를 조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투자도 조심하고 매사에 이제 조심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부적이나 양법을 행하여 예방하는 방법을 썼는데 첫째는 부적인데 삼재 부적을 만들어서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출입문의 위쪽에 붙여둔다. 부적은 삼두일족응입니다. 삼두일족응. 삼두일족응이 머리가 셋이고 발이 하나인 뇌를 이야기합니다. 이 부적 보셨죠? 삼재부적입니다. 머리가 셋이고 발이 하나입니다. 부리가 셋이라는 것은 하나는 수재를 확 쪼아버리고 또 하나는 풍재를 확 쪼아버리고 하나는 수재를 확 쪼아버린다. 쪼아먹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삼두일족응 붉은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때 물감은 한자재인 경련주사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삼재 부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흥하는 호랑이 모양이죠. 삼재가 꼼짝 못합니다. 여기 보면 강복대길, 복이 내리고 또 금은 잘해, 이 돈은 저절로 들어오고 부귀영생하고 재액소멸, 이 삼재를 포함한 이 재액은 소멸된다. 삼재팔란 일시소멸. 밑에 또 나무관세음보살까지 또 써놨네요. 이 큰 것도 있고 또 작은 것도 있습니다. 요즘 이런 거 잘 사용 안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대기업의 공장 같은 데서는 이런 거 씁니다. 오히려. 지금 뭐 아주 초인류 기업에 해당되는 분들도 오늘 입춘날이나 또 정초에는 이 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크게 불공도 올리고 조상님들께 공양도 올리는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재부적은 집에 뻘건 걸 이렇게 붙여놓으면 다른 종교인들이 와서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요즘 세대에 그러면 얘는 신경 쓰입니다. 오히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험한 일을 하는 사업체이죠. 그런 데는 이제 가져가셔가지고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몸에 지니는 것은 우리들이 늘 치송하는 대비주를 이 속에 집어넣습니다. 이 속에 집어넣어서 몸에 지니도록 하는 부적입니다. 이것은 삼재에 해당되는 분들은 몸에 지니면 좋아요. 바로 천강왕 정주열의 찬란한 광명을 그 에너지로 담은, 어떻게 보면 부적이라면 부적이죠. 그 대비주를 이 속에 넣었습니다.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서 몸에 지니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갑이나 가방에 넣어줘도 좋습니다. 이 속에 든 것은 대비주. 뭐 그냥 삼재보자기를 해가지고 뻘겋게 뭐 그리지 않더라도 이 대비주 안에는 아주 밝음이 그대로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양법이라고 하는데, 양법이라고 하는데 그 삼재가 든 사람의 옷을 태워서 그 재를 삼거리에 묶거나 그해 첫 번째 인일이나 5일에 세 그릇 밥과 삼색 과일을 차리고 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인일은 바로 이제 화국에 해당되잖아. 화에 해당됩니다. 밝음을, 아까 건양 밝음을 세우는 뜻이 있습니다. 5일도 오화입니다. 화. 밝음과 어둠이 만났을 때 어둠이 사라지는 이 도리를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또 종이로 만든 거선본을 대나무에 끼워서 정월 대보름날 집의 용마루에 꽂고 동쪽을 향하여 7번 절하고 출발한다. 이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삼재 소멸을 할 수 있는 양법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해가지고 불교의 의식과 결합한 삼재 소멸 불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속옷하고 또 동전을 가지고 아까 설명드린 이 모든 이 부적이 그려진 삼배 봉투가 있습니다. 그 삼배에다가 옷을 다 싸서 화엄성중님 전에 다 올립니다. 삼재 기운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에 스며 있는 그 삼재 기운을 여러분들 몸에 입었던 옷을 벗어가지고 삼배로 만든 삼재 소멸을 할 수 있는 부적에 싸서 성년들한테 다 드린 거예요. 밝은 곳에 다 드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나 여러분들 몸이나
또 마음과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 환경에 머물고 여러분들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연과 환경과 세상살이에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그 삼재 기운이 전부 다 이제 성년들한테 전부 다 이제 공양을 다 해버린 형국이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없습니다. 이제 마음에도 삼재가 없어져 버리고 몸에도 없어져 버리고 또 가족 관계나 또 이 밖에서 뭐 사업하는 분들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면서 겪은 모든 재앙들이 이제는 불보살한테 전부 다 공양으로 다 올려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제 삼재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삼재 재앙은 다 사라지고 이제 복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그죠? 해묘미에 대해 가지고는 이렇게 뭐 겁도 줬다가 또 마음도 풀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어떤가? 다른 분들 또 삼재에 해당되는 해묘미보다 더 무서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갑오년에는 사실은 오하고 부딪히는 해가 뭡니까? 좌오충이잖아요. 좌오충. 쥐띠들이 사실 무서운 해였어요. 근데 지나갔습니다. 이제 부딪혀가지고 집에 있는 재산도 밀어내버리면 뭡니까? 재산 손실이 옵니다. 그죠? 또 사람도 서로 뭐 밀어내버리고 이렇게 하는 기운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직장도 밀어내버리고 부딪혀서 깨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쥐띠에 해당되는 것이었고 올해는 부딪히는 해가 소띠입니다. 소띠 충미충입니다. 그 다음에는 축술미가 있어요. 축술미 이 소놀이가 다 해당되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술은 뭡니까? 개잖아요. 개. 또 축술미는 건강 각별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건강에 벌써 뭐 이상 신호가 오는 분들이 있죠. 반가운 일입니다. 이상 신호가 오면 고칠 수 있으니까. 그죠? 또 쉬어주기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도 축술미 해당되고 또 쥐띠도 아직까지 그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 자미 원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오늘 입춘불공을 올리고 삼재성을 불공을 오늘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아까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보름까지 올리는 거예요. 원래. 근데 절에서는 입춘날 한 번에 이제 올리는 것을 정해가지고 하지만 미처 오늘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보름까지 올리시면 돼요. 보름까지 접수를 하셔서 올리시고 보름날 한 번 더 삼재경을 읽으면서 삼재소멸의식을 그때 당시에 차량안전운행 기원불공과 함께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하시고 해묘미보다도 축술미자 이런 분들은 정초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오늘도 화엄성중님들한테 잘 올리면서 아름도 잘 하시고 또 모든 영적인 조상님들을 포함한 영적인 인연이 있는 분들에게도 오늘 정성을 다 잘 기울이는 입춘불공과 삼재소멸불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마치고 받아가실 거는 뭐 제가 직접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또 삼재 소멸 불공 올리신 분들은 이 몸에 지니는 거 하고 또 공장이나 거친 일을 하는 분들은 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요. 여러 뭐 농장 같은 데도 이제 붙이시면 좋고요.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일어나셔서